안녕하세요, 김 팀장입니다. 자, 오랜만에 영상을 켰습니다. 일단 급하게 중요한 것들에 대해서만 이야기할게요. 제가 앞으로 주식 투자 이제 그 문자를 보내드릴 때 얼마 이하, 그러니까 금액을 써드릴게요. 매수는 얼마 대비 3%, 잘 안 써지네. 3% 상승했을 때 매수. 이게 얼마냐면, 제가 여기가 만약에 1000원이라고 했으면 3%면 얼마예요? 1030원이죠. 1030원. 내 현재 주가가 1020원이야. 1020원이야. 그러면 1030원이 됐을 때 매수가 되게 걸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가가 저점 대비 3% 상승했을 때의 매수. 네. 자, 이게 지금 쉽게 설명해 드리기가 어려운데, 주식이 이제 간단하게 그려볼게요. 이런 식으로 갑니다. 이런 식으로 올라간다고 칩시다. 예. 주식이 이렇게 움직여요. 실제로 주식이 뭐 이런 식으로 움직이더라고요. 보면 보여요 다? 오케이. 그러면 나는 주식을 저점 대비 3%의 갭을 주고 요때 매수를 하고 싶어요. 요때 매수. 네. 근데 왜 이걸 해야 되느냐? 근데 우리가, 그러니까 제가 계산하는 방법이 비중을 따지는 거예요. 주식에 내가 한쪽에 너무 많은 비중을 두지 않고 적정한 비중 안에서 그 매매를 하고 싶어. 근데 그 매매하는 시점이, 매수는 저점이었으면 좋겠고 주가가 계속 낮아졌으면 좋겠고 매도는 고점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팔고 싶을 때는 요때 위주에서 팔고 싶은 거야. 요 위주에서. 예. 그리고 사고 싶은 건 요때쯤에 사고 싶은 거죠. 예. 뭐 갭을 따지자고 하면 요 정도 갭에서, 이렇게 갭에서 매매를 하고 싶은 거죠. 매수를 한다면 요때에서 매도를 하고 싶고, 그죠? 그렇다면 그게 언제예요? 고점 대비 이만큼 하락했을 때의 매도. 예. 왜냐면 내가 그 매매를 하자고 한 시점이 완전히 저점이 아닐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표현하냐면, 만약에 내가 주식이 요런 지점이야. 요때야, 요때. 요 지점이야. 어디야? 보여, 여기? 요 지점이에요. 요 지점인데, 이때 매수를 딱 할 수도 있죠. 내가 마음에 들면 할 수도 있죠. 근데 내가 매수를 하고 나서 주가가 더 떨어져. 그러면 괜히 좀 불안하잖아요. 근데 내가 일정한 정도, 그러니까 한 이 정도 상승했을 때, 3% 상승했을 때 매매를 하면 주가가 방향을 바꿨다라고 느낄 수 있잖아요. 그, 물론 그 올라가다가 떨어질 수도 있지만 방향 전체가 이제 바뀌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이 갭이 크면 클수록 매매가 더 잘 안 되겠죠. 저점 대비 뭐 5% 상승했을 때 매수, 뭐 10% 상승했을 때 매수, 뭐 이런 거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면 매매가 너무 안 돼. 근데 3%보다 작으면 거의 하루에도 등락률이 한 1, 2% 정도는 되더라고요. 그래서 3%보다 작으면 매매가 무조건 돼. 그러면 그것도 너무 자주 매매가 되잖아요. 저점 때 매매가 되는 게 아니라 그 떨어지기 전에 막 요때 매매가 된다는 거죠. 요때 등락이 막 있으니까 나는 확실히 바닥을 다지고 올라갔을 때에 매수를 하고 싶은데, 그래서 현재 제가 요 지점이 1000원이라고 합니다. 1000원. 1000원이야. 1000원이면 1000원 대비 3% 상승했을 때가 이제 매수의 기점인 거죠. 이때가. 그게 아니면, 내가 이제 1000원일 때, 그러니까 금요일 종가가 1000원이잖아요. 금요일 종가가 1000원이면 다음날 1000원에서 33% 이상 상승해서 시작할 때가 있잖아요. 갭상승으로. 그러면 바로 매수를 하겠다는 뜻인 거죠. 그게 아니면 저점 대비, 그러니까 내가 장이 시작하고 나서 저점 대비 3% 상승했을 때, 요때. 아니면 더 3%가 올라가지 않고 계속 움직였어. 이제 요 부분의 주가도 보면 뭐 이런 식으로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되다가 이렇게 올라갈 겁니다. 네.
그러면 내가 요때 비록 시작했더라도 요때가 1000원이야. 예. 요때 시작했더라도 올라갔어. 여기 3%가 아니잖아요. 3%가 올라간 여기서 3%는 여기야. 여기서 3%는 또 좀 떨어지겠죠. 여기야. 또 여기서 3%는 또 여기야. 그 매매가 안 되겠죠. 3% 저점 대비 3% 이상 상승하지 않았으니까 매매가 안 되겠죠. 계속 움직이는 거죠. 이거는 방향이 꺾였다고 보기 어려운 거죠. 네, 그러다가 여기서 3%는 여기야. 네, 그러면 요때는 매매가 안 되겠죠. 다시 떨어졌어. 근데 여기가 저점이 아니잖아. 여기가 저점이잖아. 저점 대비 3%로 잡혀져 있는 요 타겟을 지나갈 때 요 시점에 여기는 1030원은 여기가 1030원이야. 네? 1030원이고 여기가 뭐 900원이야. 네? 그러면 3927이니까 927원이네 여기가. 네? 927. 그러면 1030원에 내가 원래 이제 매매를 하세요 라고 했을 때 1030원에 매매가 될 걸 927원에 매매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점 대비 3% 상승할 때. 물론 상황에 따라서 1000원이고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떨어질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1000원이야. 1000원. 요게 이제 다시 올라온 거야 이쪽으로. 이게 1000원인데 1030원이 여기야. 네. 그래서 1030원에 매매가 됐는데 좀 올라가다가 다시 떨어질 수 있어요. 네. 떨어질 수 있어. 그렇지만 그런 경우보다는 올라가는 경우가 더 많더라. 그러니까 10번 중에 6번은 올라가고 4번은 떨어지더라. 네. 그래서 조금이라도 나는 그 주가를 좀 더 싸게 사기 위해서, 물론 싸게 사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이런 경우 때문에 분할해서 사는 거예요. 내가 현금이 30% 정도 갖고 있으면 그 30% 정도를 나눠서 매매를 하게끔 하는 겁니다. 이때 만약에 내가 뭐 얼마 10만원 샀어. 그럼 더 떨어졌어. 그럼 아마 떨어지게 되면 계산해서 또 추가적으로 매수를 하라고 할 거예요. 그럼 그때 또 10만원 사고 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매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점 대비 상승했을 때 매수. 이게 매도도 똑같아요. 매도도 이 매수하고 같은 방식으로 완전 반대 방향이에요. 고점 대비 몇 퍼센트 하락했을 때 매도. 주문을 걸게끔. 이게 KB증권에서만 됩니다. 제가 지금까지 아는 한 자동 매매의 KB증권에서만 됩니다. 모바일 그 MTS라고 하죠. 모바일 어플에서도 할 수 있어요. 이게 자동 매매가 이게 됩니다. 이게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매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점 대비 몇 퍼센트 올라가고 고점 대비 몇 퍼센트 떨어지고, 여기 아까 보이죠? 이게 여기 끝까지 다 안 보였으려나? 요걸 가지고 계산을 하기 때문에 저점 대비 몇 퍼센트 상승, 고점 대비 몇 퍼센트 하락했을 때 매도, 저점 대비 얼마 상승했을 때 매수, 이거를 제가 그 주문을 걸어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요거에 대해서는 숙지를 하시고 주문을 거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다음, 지금 갖고 계신 현금이 좀 많아요. 현금이 있죠. 어떻게든 현금이 있죠. 근데 그 현금을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 지금 내가 투자금을 막상 100만원을 갖고 투자를 한다고 하는데, 지금 이제 막 시작하거나 이제 매도가 많이 돼가지고 뭐 40만원이 현금이 있어. 근데 나 100만원인데 왜 40만원 놀리고 왜 60만원 갖고 투자만 시키느냐. 나 40만원도 투자를 하고 싶다. 40만원도 어떻게든 굴리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얘를 CMA에 넣어놓으세요. CMA에 넣어놓으시면 지금 보면 2%에서 3%까지도 이자를 줍니다. 내가 매매를 하지 않아도 3%의 이자를 그냥 받을 수가 있어. 이 40%에 대해서는. 그럼 이자가 계속 불어납니다. 여기서도 40%에 대해서.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투자를 한다는 건 매수를 해야 될 때 확 땡겨서 매수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진짜 필수적인 현금이 있어야 돼. 필수적인 현금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기본적으로는 CMA에 놔둡니다. 그 다음에 이제 투자의 경력이 좀 높아졌어요. 투자의 경력이 높아지면 마이너스 통장을 하나 개설합니다. 마이너스 통장. 저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통장 마이너스 글씨가 잘 안 써지죠. 마이너스 통장을 넣고 내가 지금 100만원을 투자를 하면 이 중에 50만원이 더 있다 칩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을 해서 매달
매달 10만원씩 5번. 예. 이런,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매달 10만원씩 5번을 해서 150만원을 투자금을 만듭니다. 예. 그렇게 이제 제가 지금 계좌에 넣어서 이제 투자를 할 때, 그러면 이 50만원에 해당하는 그 마이너스 통장 이자가 나올 거 아니에요? 이 이자를 그 150만원의 투자 금액에서 인출을 해서 이자를 갚습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150만원이 이제 이자가 됐어요. 그러면 여기 CMA에 있던 40만, 그러니까 마이너스 통장으로 가면 마이너스 통장이 보통 5%의 이자를 보거든요. 5%? 자, 5%의 이자를 보면 요 40만원 CMA에 있는 거 있죠? CMA에 있는 40만원으로 이 50만원을 갚습니다. 네. 그러면 이 3%의 이자가 나던 걸 5%의 이자가 나는 걸로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주식 계좌가 있죠. 다시 해볼게요. 주식 CMA, 그 다음에 마이너스 통, 마통이라고 쓰죠. 자, 주식에는 60%, CMA는 40%, 그 다음에 마이너스 통장 50%. 자, 이게 50%가 어떻게 나왔냐면 이 투자금액 합산의 50%입니다. 이렇게. 근데 마통이 여러분들 보면 보통 한 5천에서 4천만원 정도까지 나올 거예요. 5천만원에서 4천에서 5천 정도 나올 거예요. 뭐 이거는 개인 신용에 따라 틀리니까. 근데 너무 많이 하시면 안 돼. 이게 최대치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가 투자한 금액의 50% 이상은 마통으로 하시면 안 돼요. 50%까지만 됩니다. 그리고 CMA에 있는 40%, 이게 막 30에서 40% 될 수 있어요. 30에서 40, 뭐 20%도 될 수 있습니다. 이게 변동이 되겠죠. 왜냐면 얘가 이제 70이 될 수 있고, 매수를 많이 하라고 하면 70이 되고, 70이 될 수 있고, 80이 될 수 있고, 그러니까 투자를 많이 하게 되면 여기가 이제 비중이 높아질 테니까, 주식 비중이 높아질 거 아니에요. 근데 CMA에 넣으면 이자가 2%에서 3% 나옵니다. 마통은 대출 이자가 5%에서 한 6% 나옵니다. 자, 마통에서 50만원을 빌려서 주식 계좌가 아니라 이 투자 계좌에 넣어놓는 거예요. 투자 계좌에 넣어놓고, 투자 계좌에 마이너스 50만원인데 여기에서 이 중에 현금 40만원을 마통을 갚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마통은 그냥 마이너스 10만원인 거죠. 마이너스 10만원. 마이너스 10만원에 대한 이자만 내는 거예요. 그럼 마이너스 40만원에 대한 5%에서 6% 이자를, 그러니까 50만원을 빌렸으니까 주식하고 CMA 계좌에서 매달 마통에 이자를 갚아야 되잖아요. 이자를 갚아야 되는데 그 이자가 5%, 6%의 마통의 이자로 갚는 거죠. 그러면 이제 나는 이제 투자금을 전체 150만원을 굴릴 수 있는 거예요. 150만원에 30%면 약 한 150에서 30%면 얼마야? 30만원인가? 약 30만원인가? 곱하기 0.3. 45만원 정도네요. 45만원 정도니까 만약에 30%가 현금이 남는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마이너스 45만원을 다 여기다 이렇게 갚아갖고 마통이 마이너스 5만원인 거죠. 예. 마이너스 5만원이면 실제로 마통에는 5%, 6%의 이자가 나가지 않아요. 보통은. 근데 이자는 나가죠. 예. 그 나가는 이자를 요 CMA에 있는 현금 계좌에서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지출로 잡혀서 나가는 거예요. 투자금에서 이렇게 나가는 걸로 보면 됩니다. 그러면 실제로 150만원에 45만원을 빼면 105만원 정도, 주식 계좌에 여기 105만원, 105만원 들어가 있는 거죠. 105만원. 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주식에 더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더 많은 배당을 받을 수 있고 매매에 의해서 매매 차익을 얻을 수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얘가 5%, 6% 이상의 주식에서 수익이 난다 라고 이제 확신을 해야 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처음 때는 하지 마시고 어느 정도 이런 투자에 익숙해지고 내가 종목을 발굴할 수 있는 게 되고 한 1년 정도 해봤더니 수익률이 10%가 좀 넘더라, 아니면은 최소한 5, 6, 내가 마통이자보다는 더 번다 라고 했을 때 투자금을 늘려야겠다. 어떻게 늘리지? 현금은 없는데 조금 레버리지를 좀 써볼까 할 때 쓰는 방법이에요. 제가 이렇게 지금 쓰고 있어요. 이 마통을 실제로 넣어서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게 약간 좀 이해가 안 되고 복잡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이제 현금을 이제 CMA에 들어있는 현금을 2% 3% 말고 난 이거 주식에 넣고 싶은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하면 오늘 이 영상을 보시면 아니면 계속 이해가 안 가시면 계속 돌려서 보시고 반복해서 보시고 한번 궁금하시면 저한테 물어도 보시고 그렇게 하신다면 조금 이해가 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레버리지를 쓰는 겁니다, 여러분. 결코 이게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이자가 꾸준히 나가야 됩니다. 이자가 꾸준히 이자가 나가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주식에서 5% 6% 이상의 수익을 내본 분이 해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즐거운 투자하세요.